안녕하세요. 주말 면대는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소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문항은 직무에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4개 문항 중 하나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 관련 평가는 면접 시 경력 및 경험 기술서의 내용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소개서에 직무 관련 역량을 기술한다면 면접관한테 더 다양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문항 정도에는 직무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는 것이 좋죠. 직무 관련된 내용을 쓰는 방법은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 경험이나 경력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자소서는 1000바이트 이내 500자 내외로 작성하기 때문에 소제목은 전체 분량에 따라 분량이 초과하면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두 갈씩 작성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두 갈씩으로 작성하라,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된 자소서를 보면 두 갈씩으로 작성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갈씩으로 작성하면 본문의 완성도가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소서 문항의 출제 의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전형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소서 예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예시사항의 문항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자소서 문항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자체적으로 설계한 문항들이 대부분 지원자의 경험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무 역량은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경험 및 경력 사항 등을 통해 파악합니다. 자소서에 나타날 수 있는 직무 역량은 전공과 관련된 역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자소서를 통해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시 전공과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서약성 능력, 이런 직업기초 능력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소서에서는 어떤 역량을 확인하려는지 고민하시고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1번 문항은 평소 잘 알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하면서 성과를 낸 경험입니다. 공동작업을 하게 된 계기, 배경,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킨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라는 문제죠. 1번 문항에서 확인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핵심 키워드인 공동작업. 둘째, 성장을 통해 배운 점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써놨습니다. 이 예시의 직무는 전산입니다. 다른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전산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전체 분량은 공백을 포함하는 경우 500자를 초과합니다. 제가 직접 입력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약간 초과해서 작성했습니다. 글을 쓰신 후에 줄이면서 이 내용들은 좀 더 압축이 필요한 거죠. 저는 자소서 작성 방법을 두문행 결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소서 문항의 구성을 두 갈씩 문제, 행동, 결과, 느낀 점의 순으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소서 항목별 구성 비율에 따라 두 갈씩 문제, 행동, 결과, 느낀 점의 분량을 저 정도로 생각하고 쓰시면 좋은데요. 물론 다 작성하고 나면 분량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갈씩이 더 적을 수도 있고, 결과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느낀 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두문행 결점이라는 방법으로 나눠 놓고 작성하시면
훨씬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구성순으로 앞에 제가 작성한 내용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두 갈씩.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문항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죠. 제가 쓴 예시에서는 무작위로 선택된 다른 학과 학생들과 함께 교내대에 입상한 경험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문제. 평소 잘 알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 학교 내 로봇 동아리 가입 조건은 동아리 지원자를 무작위로 한 팀으로 배정해 학교 대회에서 입상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작위로 한 팀으로 배정해 평소 잘 알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한 예시입니다. 학기 중에 진행된 대회라서 전공 수업과 함께하는 부담감으로 디자인을 담당한 팀원이 중도 포기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점을 설명을 한 거죠. 이에 대한 행동으로는 디자인 담당의 이탈로 전체적인 일정의 차질이 예상되어 모델 제작팀, 여기 전체적인은 오타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지워야 되겠죠. 모델 제작팀, 하드웨어 제작팀, 소프트웨어 팀이 소통하며 디자인을 수정하기로 제안 후 제가 제작 총괄을 맡기로 했습니다. 각 팀의 의견을 모아 시안에 반영 후 다시 팀별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다른 팀원들에 비해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행동으로는 디자인 담당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 팀을 새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제작팀과 소프트웨어 제작팀과 모든 팀들이 함께 디자인을 수정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을 수정하려고 하면 누군가 총괄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총괄을 맡은 거고, 제가 총괄을 맡아서 각 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안을 만든 후 다시 그 시안에 대한 팀별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래서 나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에 따른 결과로는 수업과 아르바이트 스케줄을 팀원들과 공유해 시간을 관리해 정해진 일정 내에 완성해서 멤버 전체가 동아리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문항에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은 건강보험공단은 전산 업무를 건보를 포함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내에서의 직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공단 외 다른 공단, 다른 기관과의 직원들과 소통도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전산직은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다른 기관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정리를 통해서 각 기관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민원들이 만족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민원인들이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무가 전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예로 든 이 예시를 보시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항에서 소제목을 달지 않았습니다. 500자이기 때문에 소제목이 없어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문항의 글자 수가 좀 적은 경우에는 소제목을 다는 것도 필요하겠죠. 1번 문항을 작성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 면대는 취업 비법들 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